네, 국내 증시, 미국 증시, SK증권 서초 PIB센터 박병옥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밤사이 글로벌 시장 보니까 유럽 증시는 이틀 연속 계속 빠지고 있는데요. 네. 뉴욕 증시가 장중에 이렇게 내려가다가 후반 들어 반등하는 V자 곡선을 그렸더라고요. 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예.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지난주가 아니죠. 수요일장에 뉴욕 증시를 비롯한 유럽 증시가 대부분 다 급락세가 나왔었고, 예.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그만큼 또 반영이 되었고,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좀 불안한 흐름이 연출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나마 뉴욕 증시가 100% 반등은 아니어도 그래도 지켜져야 할 지지선에는 지켜지면서 반등이 나왔다는 점, 이러한 것들이 일단은 그래도 너무 아주 악화된 어떤 심리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대변하는 흐름이지 않았겠냐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마감이 되었는지 먼저 보시고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신다면 아시아 증시, 우리나라는 휴장이었는데 아시아 증시 대부분 다 1% 남짓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만약에 열렸다면 1950이 당연히 밀렸었겠죠. 그래서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 브릭스는 브라질의 소폭 올랐을 뿐 대부분 다 약세로 마감이 되었고, 최근에 터키 증시가 아주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4.7% 또 급락이 나왔죠. 아무래도 그랬네요. 반정부 시위 확산에 따라서 어떤 그 불안한 어떤 심리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오고 있는 듯한 그런 좀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도 굉장히 좀 안 좋습니다. 영국이 1.3%, 그리고 프랑스도 0.9, 독일도 1.1% 빠졌는데 아무래도 드라기 총재 그리고 영란은행에서 금리 동결이 나왔죠. 근데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내용들은 없을 것이다라는 우려감, 이런 것들이 증시를 끌어내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뉴욕 증시는 다 빨간색이었습니다. 다행이죠. 뉴욕 증시 다우지 0.5, 나스닥 0.6, S&P 500이 0.8% 오르면서 고가가 0이다라는 소리는 종가가 고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으로 이제 마감이 되었는데요. 차트 모양을 보신다면 일단은 유럽은 밀렸습니다. 직전 고점을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다가 수요일장부터 이제 밀기 시작하면서 영국도 밀렸고요. 프랑스는 밀렸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그나마 조금 지켜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좀 이 어지러운 어떤 장세, 혼돈 장세가 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뉴욕 증시는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일단은 빠지긴 빠졌지만 직전 고점 라인에서는 이렇게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다. 나스닥은 아예 내려오지도 않았고요. S&P 500도 딱 1600에서 딱 지지가 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흐름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지수들이 나스닥, S&P 500, 다우존스가 아니라 어떤 한 종목이었다면 이러한 종목들은 어떻게 본다면 지금 매수 타이밍으로 여겨봐도 될 만한 차트 모양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지수이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봐야 할 상황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양적 완화얘기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죠. 그 맞습니다. 부분도 눈길을 끌고 있고, 다음에 엔달러 환율도요. 좀처럼 100엔대는 이제 안 올라가는 모습을 계속 보이려는 듯 보여요. 네. 예.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았습니다. 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듯이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 밤이죠. 실업률이 이제 발표가 되죠. 항상 항상 FRB에서 외쳤던 6.5% 실업률 갈 때까지 양적완화 할 것이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과연 실업률 수치가 얼마 정도 나올지, 그러한 이후에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이게 지금은 지수를 보는 것보다 사실은 여러 가지 종목을 보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어떤 정치적인 변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업률 수치가 어떻게 발표가 되면서 코멘트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관건이겠다. 오늘 한 밤이나 내일 새벽 정도에 나오겠죠. 그 수치가. 그런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 일단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럽 증시가 지수만을 놓고 봤을 때는 1연속 급락이 나오면서 일단 좀 지지선이 밀린 듯한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뉴욕 증시는 그나마 반등이 나왔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 혼돈입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놓고 보면서 이거에 맞춰서 전략을 짜야지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어떤 시점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막연한 이야기일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항상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죠. 지금은 글로벌 증시 급등 이후에 어떤 가도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혼돈 장세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렇다고 해서 당장 앞으로의 전망 어둡게 보느냐,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전망은 좀 좋게 보지만 이런 어떤 한 달 정도, 한 3주에서 4주 정도의 이런 어떤 과도기적인 혼돈 장세는 좀 유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2주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음 주에도 한 이러한 장세가 좀 연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갖고 좀 지켜보는 장세가 지켜보는 여유가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냐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가장 핵심은 바로 엔화가 약세에서 강세로 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차트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신
보신다면 엔화가 달러당 엔화가 지금 103엔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00엔 이탈이 되고 지금 97엔까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그래서 완연하게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엔원 환율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가 지금 주봉으로 볼 텐데요. 떨어지고 있다가 이제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올라간 소리는 이제 원화 대비 엔화가 강세로 바뀌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봤을 때 원화 대비해서 그리고 달러 대비해서 엔화가 약세 기조였다가 좀 강세로 바뀌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시장에서 조금 어느 정도 좀 종목별로 좀 뒤바뀔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어떤 특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좀 어떤 이슈로 좀 자리매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뉴욕 증시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좋습니다. 흐름들을 본다면 지금 DXY 지수라고 해가지고 디램 익스체인지 인덱스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 동향을 알 수 있는 어떤 그 지수인데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 쪽은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인텔도 마찬가지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고점이 돌파되고 있는 모습이어서요. 지금 여러 가지로 헬스케어, 뭐 반도체, 헬스케어, 정유, 화학 전부 다 안 좋은 흐름이겠지만 그래도 반도체 쪽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만도 그렇고요. 그리고 미국도 이 반도체 장비라든지 부품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디램 메모리 종목들은 좀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좀 아시면서 전략을 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점검을 해주셔야 될 텐데요. 요 며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뭐 미국, 일본 증시 때문에 파랗게 멍들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시간 가면야 멍이야 풀리겠는데 이거 언제 풀릴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6월 중순이나 이제 6월 말경 접어들면 이때 또 실적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 되면 조금씩 이야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것은 해외 증시의 어떤 변수도 굉장히 모호하게 좀 움직이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대내적인 변수도 정말로 알지 못한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는 조금씩 사고는 있지만 선물시장에서 지금 대량 매도가 나왔거든요. 지금 수요일장에서 1만 계약 이상의 매도가 나왔다는 점. 이것은 이제 선물옵션 동기 만기를 앞두고 조금 불안한 흐름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듯 지금 매매 동향도 불안하고 그리고 대형주 중에서 CJ그룹 그리고 STS그룹 그리고 LS그룹 지금 철퇴를 맡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지금 환경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너무나 안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코스닥이 또 매물을 맡고 있는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아직까지는 저는 그래도 눌림목으로 좀 이해하는 편이 낫겠다라고 아직까지도 좀 믿고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어떤 흐름들이 너무나도 좀 안 좋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해외 쪽도 그렇고 그리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뭐 명확하게 안 좋다 좋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불확실성, 모호하다. 이게 과연 좋을지 안 좋을지 아직까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그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과도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혼돈 장세에서는 그야말로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어느 정도 좀 100주 살 거 50주만, 75주만 사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외국인들의 코스피 시장에서의 어떤 매수는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다릅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좀 사다가 다시 또 팔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선물 시장에서의 매도가 조금씩 불안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모호한 시장 연출이 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지금 투신권, 주식권 수익주권의 그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작년 그러니까 10개월 전에 어떤 그 10개월 전에 그 설정액이 100조였던 설정액이 지금 한 91조까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1개월간 평균 1조 원씩 기간 투신권의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보았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정황상 그리고 어떤 그 흐름들을 보았을 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좀 더 시간을 두고 한 일주일 이상 좀 더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도 관망적인 성격 좀 매매 동향하고 좀 그 전략을 좀 갖자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K증권 소초 PIB센터 박병욱 차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